쓸모아.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고 있는 유명희 본부장이 1차 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총 8명의 후보자 가운데 멕시코, 이집트, 몰도바의 후보가 떨어지면서 2라운드는 5명의 후보로 압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 본부장은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트 와이지리 경제기획부 장관, 케냐의 아미드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은건지 오콘즈 이엘라 세계은행 전무와 3라운드 진출을 두고 경쟁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아프리카를 지지하고 일본은 이미 유명희 본부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은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상황이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무역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WTO 판결이 나왔습니다. WTO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관세 부과를 무역규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WTO가 일방적인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미국은 즉각 반발하며 과거부터 지적해온 WTO의 중국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중국과 일본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와 케냐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되었지만 미국은 절대로 중국이 지지하는 후보를 막으려고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은 WTO 사무총장에 자국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관둔 아제베두 사무총장의 사임 배경에는 미국의 견제로 인한 WTO 위상 저하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이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고 있지만 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쟁 해결 방식이 지나치게 중국에 친화적이라며 사실상 WTO를 보이콧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들의 선임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현재 정족수 부족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이번에 WTO 수장이 되려면 미국의 지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대에 올라온 국가 중에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과 영국뿐인데 영국의 후보 폭스 전 장관은 브렉시트 탈퇴를 이끈 장본인으로 EU 국가들의 미움을 사고 있어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만장일치제에다가 각국이 한 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유럽과 아프리카의 지지를 고루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 사우디 후보보다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면서 아프리카의 표를 최대한 분산하려면 미국과 EU의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의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한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 한국을 극도로 반대한다 해도 일본도 단 한 표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WTO 전체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큰 걸림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 70년에 이르는 선거 기간 동안 무수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는 식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전면적인 낙선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WTO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분쟁 중이라서 이에 당사국이니 WTO 수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분위기를 몰아가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럽 내에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최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며 중립외교의 이원 결실을 WTO 사무총장 배출로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명희 본부장은 국제무역과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수호자임을 국제사회에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독일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 베테스만 재단의 글로벌 이코노믹 다이내믹스 프로젝트 팀은 유명희 본부장과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 노브스키 등을 유력한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평가했습니다. GED 측은 유럽 대학연구소가 WTO 회원국 대표단과 통상관리 및 전문가 총 109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후보들의 이력서 내용을 참고해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분석했습니다. EUI 조사에서는 조직관리학 경험, 정치적 경험, 경제학 교육 정도, WTO 협상 경험, 법학적 지식,
공직 경험 등 6가지 항목을 통해 각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희 본부장은 톱3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WTO 형국들은 유명희 본부장의 실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WTO 수장이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한국과 무역 분쟁 중인 것 외에도 그 인물이 유명희 본부장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후임으로 임명된 유명희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김현종 본부장의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악마의 변호인은 한 집단이 같은 방향으로만 사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명 반론자를 두는 것으로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유용한 전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김현종 본부장은 뛰어난 개인기에 의존해서 미국 대표들 앞에서 굽히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면 유명희 실장이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논리로 상대방을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당시 유명희 실장은 김현종 본부장과 함께 일하면서 상대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김현종 뒤에서 부드럽게 설득하는 역할 부담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희 실장은 김현종과 맞춰서 역할 분담을 했을 뿐 실제로는 김현종 본부장 못지않게 강경한 압박의 달인이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에서 통상법을 공부하며 유창한 영어 실력과 빈틈없는 논리로 상대국 협상단을 압박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 홍보 수석 비서관실 외신 대변인을 지냈을 정도로 영어가 유창하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수석 대표인 라이트 하이저는 유명희 본부장의 실력을 보고서 협상 중에 유명희 본부장의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명희 본부장은 과거 싱가포르와 FTA 협상 때 협상 테이블에 앉은 유일한 여성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가 무리한 요구를 해오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강단을 보여줬고, 상대국으로부터 협상을 아는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논리정연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통상교섭본부의 초대 FTA 정책과정으로 파격 인사 발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가장급 고시기수로는 3-4년이나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또한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일관된 논리를 펼치지 못하는 것을 두고 WTO 협정이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과거 일본과 총 4건의 분쟁이 있어서도 우리 정부와 민간 통상 전문가들이 사전 사승을 이루었다고 자신했습니다. 일본에게 늘 이겨온 데는 유명희 본부장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에 한국이 유명희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으로 내세우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외교안보 언론 포린 폴리시는 놀라운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경제를 무너뜨렸다. 한국만 빼고. 최근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 2020년 국내 총생산 감소율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주요 경제국 중 중국 다음으로 경제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직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선방한 국가라고 본 것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초기 때부터 봉쇄가 아닌 철저한 검사와 격리를 통해서 경제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바이러스를 잡는 방식을 고집해왔습니다. 이는 최근에 봉쇄로 막았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코로나는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방역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